반갑습니다, 여러분. 최기영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침묵이라는 무기입니다. 지은이는 코르넬리아 토프, 출판사는 가나 출판사입니다. 2019년 10월에 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1년 전쯤에 핸드폰 이북으로 읽었었는데 계속 기억에 남아있는 책이어서 제가 다시 한번 책으로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지은이 소개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코르넬리아 토프, 경제학과 심리학을 전공한 독일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현재 자신이 설립한 성공 커뮤니케이션 훈련 연구소 메타토크의 대표이다. 정치경제학, 심리학, 커뮤니케이션 연구, 음성학, 사회학을 공부하였고 트레이닝 연구소를 설립하여 30년 넘게 독일의 유수한 기업에서 전문 코치, 트레이너, 강연가로 활동하고 있다. 제가 특이하게 생각한 점은 이분이 독일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침묵에 대한 책을 썼다는 것이 조금 특이하게 생각이 되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면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잘하는 방법이나 말을 잘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저자는 이 침묵이라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다 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읽으면서 좋았던 부분들 쭉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쓸데없는 말이 넘쳐나고 있다. 방송마다 똑같은 뉴스를 반복하고 스마트폰은 쉬지 않고 울려대며 버스에서는 쉴 새 없이 라디오가 돌아간다. 심지어 사랑하는 아이들과 동료들마저 쉬지 않고 떠드는데 그걸로도 부족한지 정치가와 기자들까지 나서서 눈사태처럼 말을 쏟아낸다. 그러니 어찌 정신이 온전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말의 홍수에서 살고 있다. 여기저기서 쉬지 않고 떠들지만 정작 필요한 말은 거의 없는 시대에 살다 보니 신경이 곤두서고 스트레스가 쌓이며 힘이 쭉 빠지기 일쑤다.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라는 격언이 있다. 특히 요즘 같은 말의 홍수 시대에는 침묵이 최고의 논리가 될 수 있다. 주변에 자신감 넘치고 믿음직하며 존경을 받는 인물을 떠올려 보라. 그들은 말을 아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말에는 무게가 있다. 또한 침묵할 줄 안다면 인격의 성장과 정신적 깨달음까지 얻을 수 있다. 거의 모든 종교에 무관 수행이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침묵으로 세상과 거리를 두면 역설적이게도 더 세상에 다가갈 수 있다. 말은 적게, 침묵은 많이가 적당한 균형이다. 세상 만사가 그렇듯 침묵에도 양극단이 있다. 많아도 부족해도 효과는 떨어진다.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오래 입을 다무는 사람도 있다. 말을 해야 할 때도 입을 꾹 다물어 속병이 들거나 어느 순간 갑자기 폭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별것 아닌 일에도 몇 시간이나 비난하고 잔소리를 해대는 사람도 있다.
이는 균형을 잃은 것이다. 끊임없이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상대의 말을 듣지 않는다. 자기 할 말만 하고 자기 걱정만 털어놓고 잘난 척만 하려 한다. 대화가 아니라 자기 이야기만 하려고 한다. 관객을 앞에 둔 배우의 독백처럼. 특히 직장에서는 입을 다무는 것은 권력이 없거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유독 임원들이 말이 지나치게 많은 이유도 입을 다무는 것을 곧 권력이나 신분을 상실하는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을 다무는 것은 지식이나 권위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소통 방식의 일종이다. 그러니 당신 혼자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고 대화할 마음이 있다면 적절한 시기에 입을 다물고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자. 상대 역시 당신을 더욱 존중하고 한층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려 할 것이다. 말이 적으면 똑똑하고 교양 있고 유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비친다. 실제로는 어떻건 간에 말이다. 거기에 미소까지 보태지면 20%는 더 지적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귀인 이론이라 부른다. 안경을 끼면 더 지적으로 보이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입을 다물면 지적으로 보인다. 아니, 실제로도 입을 다무는 사람들이 대체로 더 지적이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 없이 아는 건 없지만 말을 해야 해 라는 충동을 따른다. 지적인 사람들도 그런 충동을 느끼긴 하지만 그 충동을 쫓지는 않는다. 유혹을 이기고 자제할 줄 안다. 지성이 있어야만 자제할 수 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대화를 하다가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야말로 상대에게서 동등권과 존엄성을 빼앗는 행위다. 반대로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관심과 애정, 존경을 선사하는 것이다. 베스트 프렌드는 어떤 사람인가? 멋진 조언을 해주는 친구?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한다.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친구요. 우리는 떠들어대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을 원한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우리 문화는 생각 없음을 장려한다. 3초만 대답이 늦어도 상대는 초조해야 한다. 우리 시대는 곰곰이 생각한 대답에 관심이 없다. 그러니 무슨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말하는지가 중요하다. 생각이 없고 하나만한 소리라도 상관없다. 하지만 딱 5초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물론 당신이 갑자기 말을 멈추고 생각이 잠기면 처음엔 주변 사람들이 당황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다들 금방 적응한다. 사려 깊게 선별한 당신의 말에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 금방 깨닫게 될 테니까. 어쩌면 이 책이 침묵을 무조건 찬양하는 것이라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침묵과 말 모두 신중하고 사려 깊게 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의식적으로 선택하라는 의미다. 그래야만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인격적 소통이 가능하다. 그 소통 뒤에는 맹목적 반사작용이 아니라 한 인간이 있다. 사방이 정적에 휩싸이면 보통은 불쾌하고 당황스러운 일들, 귀찮고 성가신 일들이 먼저 떠오른다. 티베트의 승려 달라이 라마조차 그렇다고 한다. 문제는 우리가 정적에서 오는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도망치려 하고 불쾌한 생각들을 쫓아버리려 한다.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 바로 마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이를 마음과의 대화라 한다. 마음과의 대화는 사실 간단하다. 자신과 대화하는 것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럼에도 그게 어렵다면 그건 그릇된 속삭임, 그릇된 교육, 그릇된 조언가들 탓이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은 정상이다. 완벽주의에게 이렇게 말하라. 아직은 완벽하게 못하지만 조금만 연습하면 잘할 수 있어. 실패의 두려움에게는 이렇게 말하라. 괜찮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지. 자신과 대화를 할 때는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상대를 배려하는 사려 깊은 대화법이 필요하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욕에 조건 반사를 통해 되받아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저 침묵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때로는 공격적인 침묵도 좋다. 비언어적인 모든 것을 총동원한 침묵, 찌푸린 이마, 앙다문 입, 날카로운 눈으로 상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자. 말 그대로 눈조차 깜빡이지 않고 상대를 노려보는 것이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생각을 하되 절대 입 밖으로 내지 마라. 말로 하는 순간 효과는 사라지니까. 학자들은 텔레파시가 없다고 하지만 장담한다. 텔레파시는 분명히 있다. 이렇듯 침묵은 때로 수천 마디 불평보다 더 많은 말을 한다. 만일 당신의 상사가 어지간한 침묵에도 눈치채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공격적인 침묵으로 대응해보면 어떨까?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가장 황당한 상황은 싸울 의욕이 없는 상대를 만나는 일이다. 상대가 제 아무리 탄탄한 논리를 무장하고 권위를 내세워도 다 받아칠 자신은 있지만 입을 꼭 다무는 상대에게는 방법이 없다. 그만큼 침묵은 위력적이다. 입장을 바꾸어 상대가 입을 다물면 당신은 어떤가? 대부분의 아마추어들은 신경이 곤두선다.
불안한 마음에 심장이 두근대다가 금세 양보하고 만다. 자신의 생각, 내면의 목소리는 바깥에서 들려오는 말보다 힘이 세다. 우리는 고요를 두려워하고 무시한다. 세계 모든 종교에서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요를 말이다.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거의 모든 종교에는 나름의 명상법이 있고 침묵의 의식이 있다. 그리고 모든 종교는 그 침묵의 시간을 더 높은 힘과 직접 접촉하는 시간으로 본다. 침묵은 지고의 존재에게로 가는 직접적이며 가장 쉬운 길이고 명상은 침묵을 만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종교가 있건 없건 상관없다. 종교의 명상법이건 일반적인 명상법이건 명상의 결과는 항상 놀랍다. 평소 명상을 하는 사람은 명상을 하지 않을 때에도 혈압이 낮고 긴장을 덜하며 심근경색 위험이 절반에 불과하다. 혈액검사 결과도 더 좋다. 미국에는 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암 환자들을 명상만으로 치료하는 병원이 있다. 이 환자들이 건강해지는 것은 현대식 치료나 약이 아닌 하루 20분의 명상과 침묵 덕분이다. 기차나 자동차 안에서도 우리는 언제든 고요를 즐길 수 있다. 왁자지껄한 사무실에서도 마찬가지다. 진짜 고요는 소음의 유무와 관계없이 집중만 할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침묵과 고요를 만나라고 해서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들어가 혼자 조용히 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균형을 위해서라도 멈추지 않는 소음과 허둥대는 분주함의 대척점이 침묵과 고요의 오아시스가 필요하다. 넓고 웅장할 필요도 없다. 짧은 순간이면 충분하다. 이를테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시간이다. 우리 모두는 규칙적으로 입을 다물고 몸과 마음을 쉬며 의미를 찾을 필요가 있다. 행복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 행복은 보는 자의 눈 속에 있다고 했다. 행복은 이 세상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있다. 자기 안에서 느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계속 바깥 세상과 수다만 떨면 행복을 찾기란 불가능하다. 고요는 많은 것에 도움이 된다. 에너지와 창의성, 직관적 문제 해결을 돕는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고요가 인성의 발달을 돕는다는 점이다. 괴테가 말했다. 가장 큰 행복은 자신과 하나가 되는 인성이라고. 하지만 괴테가 미처 말하지 않은 것이 있다. 자신과 하나가 되는 인성은 고요한 순간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이런 고요하고 평온한 순간에만 우리는 자신을 찾을 수 있고 행복에 가장 가까워질 수 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좋았던 문장들 읽어드렸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침묵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항상 침묵이라는 것이 소중하고 지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정말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침묵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는 이런 책들을 읽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제 영상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기양이었습니다.